아침에 희미한 빛이 정원 창문을 통해 비추어 차갑고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가벼운 바람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실어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구석구석을 차지하며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우울한 감정과 억눌린 생각들이 한 곳으로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함께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두 세계의 사이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사랑이 가득했던 과거,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이 부서져가는 현재였습니다. 남편은 경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쇠약해졌고 그의 손은 내 손을 잡을 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까? 나는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 꿈, 약속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나는 속삭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삶을 만들어가던 때, 작은 다툼 후에 다시 화해하던 때 기억나? 우리가 사랑과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때 기억나?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그의 눈은 이미 흐릿해져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지친 모습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삶과 싸울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는 그들을 키우고 교육하며 그들이 자라서 가정을 빛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이들은 이제 나와 남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가 아프고 그가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큰 아이에서 작은 아이까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아버지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왜 할아버지한테 오지 않았어? 나는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몇일이 지난 후 우리 큰아들 제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바빠서 못 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해결하려면 일해야 해.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라. 엄마의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그걸 아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거리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저 빈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뒷방에 혼자 앉아있을까 둘째 아들 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돈이 필요해. 좀 도와줄 수 있어? 리는 아버지의 병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고 상태를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바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마치 심장이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좀 보러 올 수는 없니? 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시는데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잖아. 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돈 생각하기 전에 가족을 생각할 수는 없니? 리는 잠시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내 말이 그에게 닿았을지 몰라도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다 망가져. 걱정하지 마. 나중에 아버지 데려갈게. 나는 더 이상 논쟁할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돌본 아이들이 이제 나를 그저 재정적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걸 보니 모든 감정과 희생이 동작해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정상 옆에 앉아있을 때 문득 큰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곧 떠날 것이고
자식들은 이미 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다시 찾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자신의 차가운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마주할까요? 나는 정말로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보호하며 나 자신을 잊었을까요? 병원장의 공허함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불빛이 차가운 벽을 비추며 마치 과거의 유령들이 제 마음속을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사랑해온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공허한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짧고 거친 호흡은 인생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경고처럼 들리며 나는 그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한숨과 약해진 심장박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병에 걸린 것에 대한 상실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기울여 키운 자식들의 무관심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 더해졌습니다. 어제 나는 큰아들인 제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낯설고 차가운 느낌을 받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이번에도 그의 말에는 감정이 없었고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지금 당장 필요한 돈뿐이었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을 감싸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나는 실망감만을 느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시잖아. 우리는 그분을 먼저 돌봐야 해.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큰 고통이 솟구쳤습니다. 제이는 한참 침묵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 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단지 돈을 제공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둘째 아들 민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아버지를 보러 올 줄 알았고, 적어도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또 다른 요청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어요.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적은 금액만이라도 나중에 갚을게요. 또다시 나는 내가 단지 재정적인 지원만을 제공하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님, 아버지 좀 보러 올 수 있니? 아버지가 많이 힘드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실망감에 휩싸여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냉정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바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갈게요.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이들이 이제 나를 단지 돈을 들려주는 존재로만 여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단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고독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중심이 아닙니다. 남편조차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닌 희생, 잠을 잃은 밤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하며 보호하려고만 했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란 걸 느낍니다. 자식들이 커서 독립했지만 그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을 알기나 할까? 아마도 모를 겁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 모든 일을 생각하던 중 나는 남편이 병에 걸리기 전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하지만 지금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남편에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혼자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기다림과 실망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첫 번째로 바꿀 일입니다. 내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이 가족의 그림자를 벗어나 과거의 꿈과 기억, 그리고 자식들의 무관심에 다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쁨을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나를 돌보지 않은 자식들과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병원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가까운 느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매일 나는 깊은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정상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을까, 그는 나를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상실감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과거에 갇혀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남은 가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이와 민, 내가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그의 상태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오직 나를 재정적 지원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매우 급박해 보였습니다. 엄마, 또 돈이 필요해. 회사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이, 아버지를 좀 보러 오지 않겠니? 아버지가 많이 약해졌어.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악순환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민에게도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은 또다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민의 말을 듣고 내가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대답했지만 그 참을성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 아버지 좀 보러 올 수 있니? 아버지가 여기에 누워 계셔. 많이 약하시거든. 민의 대답은 전혀 감정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이야기는 아무런 변화 없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어쩌면 나는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고 돌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단지 돈을 빌려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살게 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잃고 말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지금까지 내 자신을 잊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중 제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그 목소리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봤어. 아버지, 가족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이, 무슨 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는 일을 너무 중요시하고 돈을 쫓느라 부모님을 소홀히 했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의 말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숨기기 위한 변명일까요? 그의 말은 나를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다시 한 번의 실망을 안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변화가 진짜일지 아니면 단지 속이려는 말일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이가 사과했지만 그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이 과연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정상에 누워있고 약해져가는 모습이지만 나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자식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변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점점 차가운 공기가 커져만 갔고 그것은 내가 정원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던 그 냉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그 변화를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제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지만 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나는 전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이는 내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 아버지를 돕고 싶어. 모든 것을 예전처럼 되돌리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가족을 위해 뭔가 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제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이 진짜일까요?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를 보러 갈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울게.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걸 알고 있어. 모든 걸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은 너무 많이 사라졌고 그것이 바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두 개의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변할 수 있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또다시 그에게 신뢰를 주었을 때 다시 실망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의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고 나는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들, 이루지 못한 꿈들. 그러나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내가 남편과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 같고 지금 모든 요구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자식들이 가족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는 정말로 병원에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내 남편의 정상 앞에 서서 내가 평생을 살아내온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거짓말일 뿐일까요? 제이가 거기 서 있는 동안
나는 뭔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내가 예전처럼 사랑하던 아들이 아니었고 더 이상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이는 성인이 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았고 마치 내가 무언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병원에서 나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몇 일 전 린이 내게 했던 전화를 떠올리며 그가 다시 찾아와 아버지를 보러 오겠다고 말했을 때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와 조용한 곳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를 돌보지 않으려 하고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하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보고했지만 이제는 그저 피로와 실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니 제이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진짜로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다려온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마음은 닫힌 문처럼 느껴졌고 그 문을 열고 싶은 마음과 다시 한번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과연 제이가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이가 병원을 잠깐 방문한 뒤 나는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나이가 많은 남자로 그동안 남편과 가까운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 병원 복도에 일몰의 부드러운 오렌지빛이 드리운 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빛은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인생처럼. 여보세요, 선생님.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큰 병을 알기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원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멈춰서서 손에 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원장 수적.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마치 그런 말이 내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산 전체야, 즉 고기가게와 저축된 돈을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는 목이 마른 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 젊은 여자, 렌지오 씨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은 가게의 옛 직원이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렌지오 씨 아니. 낯선 이름,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며 그 어떤 친한 친구도 아닌 사람.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아 그의 쇠약해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있고 입술은 마치 긴 꿈을 꾸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목구멍에 걸린 감정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그저 낯선 사람에게 모든 걸 남긴 거니? 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무엇이 더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와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산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바쳤던 사랑과 헌신을 그저 외부인에게 넘기고자 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고기 가게로 갔습니다. 내 가족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렌지오 씨 안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그곳에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혹은 그냥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싶었는지. 가게에 도착했을 때 엔지오 씨 아는 조용히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젊었고 20살이 넘었을까 말까 한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그 눈은 순수했지만 나를 보고 경계하는 듯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세요? 그녀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엔지오 씨 아닌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약간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었고 무엇인가 진실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신, 제 남편과 친한 사이인가요?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엔지오 씨 아는 잠시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옛 직원이었고 나중에 그분이 아프셨을 때 종종 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분은 저를 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식처럼.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 순간 나를 아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원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요.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을지 믿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가족은 내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 가정은 그 조각들을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는 큰 균열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나는 제이와 민에게 이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재산을 한 길거리 여자가 갖는다고 제이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된다. 민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엄마, 소송을 해야 해요. 무조건 이원장을 무효화해야 해요. 나는 조용히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희 중 누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니? 두 사람은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소송하고 싶다면 소송해라. 하지만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가족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엔지오 씨 아내에게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딸의 모습을 본 걸까요? 그 여자는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고 필요하다는 느낌을 줬을까요? 어쩌면 나는 너무 지쳐서 그런 감정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었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는 이 가족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잠 못 이루며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지친 상태로 있던 나는 이제까지 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자식들은 내가 그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던 그 길을 떠나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남편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정말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었고 그것이 내게 고통스러운 진실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전화기를 통해 울렸다. 저는 이원장을 취소하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가족 안에서 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명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반복된 실패에 불과할까? 그냥 진행해주세요.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눈을 감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고통과 실망 속에서 새로운 힘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이 장은 단지 사랑과 희생만이 아니라 공평함이 필요하다. 나는 그 공평함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그 제자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몇 일 후 전쟁은 시작되었다. 린과 제이는 내가 내린 결정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곧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남편이 더 이상 정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자산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말은 냉정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마치 배신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들은 자기가 잃을까 두려워하며 싸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엄마, 이렇게 모든 걸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 제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가 더 이상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말이 안 돼. 나는 제이를 바라보며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단지 피로감과 결단력이 느껴졌다.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제이, 아빠에게는 그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엄마는 더 이상 이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엄마가 이제까지 얼마나 모든 걸 해왔는지 알지 않니? 제이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약간의 놀라움도 느껴졌다. 아마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충분히 지쳤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고기 가게에 갔다. 그곳에서 MGO 씨안을 만났을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유일하게 신뢰했던 사람일 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MGO 씨안, 나는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나는 물었다. MGO 씨안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남편이 이룬 모든 것을 당신이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나와 아이들이 누려야 했던 것을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 멈춰섰다.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이 어려운 시기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내 자신도 혼란스러워졌다. 그녀와 나는 아무리 가다가도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존재했다. 나는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만약 누구를 탓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 모든 일을 너무 멀리까지 끌고 간 남편이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MGO 씨안이 내게 다가오며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상처 입혔다면? 하지만 이 종이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일을 두고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다만 이건 당신의 남편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남편이 쓴 글이 있었다. 내 모든 자산은 내 가족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기를 원한다. 특히 내 아내에게는 그녀가 나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준 유일한 사람이라서. 나는 그것을 읽으며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MGO 씨안의 모든 행동은 단순히 남편을 돕고 싶었던 진심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이 쓴 글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그가 나를 사랑하고 믿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록 가족이 무너져도 나는 내 진실을 찾았고 그 진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폭풍 속의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은 우리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장을 받았을 때 나는 잠시 안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나는 수많은 질문과 결정을 앞두고 미로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내가 남편이 남긴 것들을 믿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병원에서 남편의 쇠약한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었던 시간과. 하지만 이제 나는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와 가족을 놓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할까요? 결국 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오늘은 반났습니다. 제이와 미는 여전히 내 결정에 반대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이들아, 나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해봤어. 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살 수 없어. 나는 변해야 해.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제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나를 바라보았고 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이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우리가 항상 함께하기 원했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제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왔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 수는 없어. 나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제이는 말없이 침묵했다. 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이해나 동의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후 나는 내 삶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요가를 배우고 명상 모임에 참석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자산 분배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소식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합의에 서명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결정이 끝이 아님을 느꼈다. 가족 간의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제이와 미는 여전히 내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을 지속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화였고 내 삶을 다시 주도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나는 NGOC 안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내 남편의 마지막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나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의 입장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다. NGOC 안, 내가 불렀다. 그녀는 내 쪽을 돌아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천천히 말하면서 눈을 마주쳤다. 당신이 내 남편을 도와준 것 정말 고마워. 그가 힘든 시기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
렌지우시 아는 내 말을 들은 후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가족 외에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와 그리움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다는 걸 느꼈다. 나는 내 길을 선택했다. 그것은 어렵고 아팠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그것은 오직 내가 결정할 것이다. 최근 몇 날 동안 나는 내 미래, 내가 선택할 삶, 그리고 내가 뒤로 남겨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왔다. 과거와 결별하기로 한 결정은 나를 한결 가볍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아침 햇살이 정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내 남편이 누워있는 방을 비추었을 때 나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다. 비록 그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계속 살아가야 하고 내 삶에서 가치와 목적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야. 수많은 해를 지나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논쟁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삶이 환경에 휘둘리며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는 많은 갈등을 겪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우리는 재산 분할과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이라는 것이야. 내 주변의 사람들, 자식이든 외부인이든 그들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셨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결정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강한 사람이군요. 이건 큰 걸음이지만 당신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내가 이제껏 열어보지 않았던 삶의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준비가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해 살 준비가 되었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MGOC 안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고 나는 그가 그녀의 남자친구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내가 그녀를 보자 그녀는 멈춰서 잠시 어색해했지만 그래도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MGOC 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의심의 눈빛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편을 위해 해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MGOC 아는 내 말을 듣고 그녀의 눈에서 감사의 감정이 읽히는 듯 했다. 저는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그녀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다.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MGOC 안은 그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 그녀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제 당신에 대한 분노는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이해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한 이유는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삶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단지 복잡한 삶의 그림 속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그 모든 세부 사항에 휘둘려 내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멀리 있는 곳은 아니지만 나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새로 시작할 삶,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미래가 필요했다. 더 이상 오래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었다. 새 집에 들어선 그 순간 잘 정리되지 않은 벽과 아직 어지러운 물건들을 보며 기이할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여기서 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 주말, 나는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요리 수업에 참여했다. 그동안 가족의 책임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과거를 떠나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다. 과연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과거의 파편 속에서 나 자신을 찾게 될까?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며 나는 새 집에서 일어나면 내가 완전히 다른 공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두려움, 걱정, 혹은 과거의 무거운 짐이 아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매 걸음, 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감정을 느낀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다. 어떻게 되든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자유와 평화의 길을. 어느 날 오후, 내가 밤을 정리하고 있을 때 큰 아들 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불만과 화가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기회를 찾고 있거나 적어도 용서를 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뭐 좀 말할 게 있어요? 조이가 물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렸다. 무슨 일이니? 얘기해봐. 나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답했다. 조이는 잠시 말없이 조용히 있었고 그 후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많은 결정을 내린 걸 알아? 그런데 엄마가 왜 우리 가족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요. 내 마음이 아팠다. 조이의 말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절박한 부르짖음이 있었다. 오랜만에 그는 나와 대면하려고 하는 듯했다. 이에 엄마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났어. 더 이상 무의미한 희생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조이는 다시 침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나는 그가 내가 말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그는 언젠가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삶은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며 자기 자신을 위한 규경도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 이제는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떠날 때 나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이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항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아마 그것이 내가 그동안 자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완전한 가정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 그리움이 있었다. 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희생한다고 해결되지 않았어.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조이는 다시 침묵했다. 그가 즉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의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비록 과거와 결별했지만 그들과의 유대는 여전히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어머니는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해 주었다. 이제 와서 날 찾아왔니? 어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기에 여전히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늘 저와 가족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일들이 어머니를 슬프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었고 그 후 말을 꺼냈다. 알고 있니? 내가 평생 후회했던 건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거란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지.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너는 변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후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 후,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처음으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나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작은 해변으로 가서 매일 저녁 찾을 수 있었다. 일몰이 지고 나서 나는 해변에 앉아 평화로움을 느꼈다. 과거를 생각하며 내가 한 일들과 놓친 것들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후회는 없었다. 나는 인생이 항상 고통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만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행을 마친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매일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따른 대가는 있겠지만 나는 그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무의미한 희생이나 얽매임 없이 나는 한때 인생에서 말하는 마지막 장이 분명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마치 끝을 찍는 마침표, 손을 놓는 순간, 아니면 적어도 평화로운 장면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결국 아무리 결말이 있다 해도 그 결말은 자신만의 진심으로 써내려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로, 묵묵한 희생으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나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겠다는 선택으로. 그 바닷가 여행을 마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늘 아이들의 전화를 기다리던 어머니도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 남편의 아내도 시간을 잃은 채 앉아만 있던 늙은 여인도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이제 60에 가까운 한 여인, 진정한 새 출발 앞에 선 사람. 그날 나는 민호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 민호는 한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이다. 엄마, 저는 아빠의 유언을 다시 읽었어요. 엄마가 서랍에 두고 간 일기장도 읽었고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도 읽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가 너무 미웠던 것만큼 또 너무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주셨는데 나는 그때 그 고마움을 전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다른 길을 선택한 걸 알아요. 그 선택을 존중해요.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기댈 곳이 필요하면 나는 언제든지 여기에 있을게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이에요. 나는 편지를 적으며 눈물이 흘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가 나를 봤다는 생각이야. 그것은 내가 돌아가라는 말도 용서하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준 것이다. 봄의 첫날 아침, 나는 내가 임대한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큰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찻집, 책과 꽃이 있는 작은 가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한때 자신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곳. 가게 이름은 내가 이렇게 지었다. 내가 나를 선택하다. 사람들이 묻곤 했다.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두고 말할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 후 며칠간 나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살았다. 더 이상 오해받을 두려움도 무엇이든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아이들에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책도 없었다. 나는 한때 어머니는 무조건 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진정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야. 희생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어느 날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첫째 아들 조이가 가게에 들어왔다. 그는 나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가 떠나기 전 단 한마디를 남겼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했다는 걸 나는 알았다. 하루가 저물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스스로 한 잔의 연꽃차를 우려 마시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깥은 따스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내 산처럼 고요하고 조용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소란스러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되찾은 평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다음 잔이 무엇일지 나는 모른다. 조용히 늙어가는 날들일 수도 있고 뜻밖의 만남일 수도 있다. 또다시 가는 길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나는 다시는 내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